이제 실시간 프레젠테이션 테스트하기 파트에서는요.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너서클 규칙 중에 있는 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00,000 클럽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 가지 퍼널에 집중을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퍼널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두 번째 퍼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계속 이걸 반복해 보고 도전을 해 봐라. 그리고 또는 $1,000,000 클럽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실시간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해 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할지 큰 그림을 먼저 그려 보면 자, 첫 번째 웨비나에서 우리가 인제 만약에 이제 나의 사업 또는 나의 서비스, 나의 제품을 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장희지 대표, 정장씨 대표가 하는 것처럼 "웨비나를 한번 해 볼까?"라고 했어요. 자, 웨비나를 딱 했어요. 근데 뭔가 피드백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례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피드백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또 두 번째 웨비나에 그 내용, 사례를 조금 더 넣는 그 웨비나를 준비를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열었어요. 근데 뭔가 "헷갈리는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라는 피드백이 있다면 우린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세 번째 웨비나를 합니다. 세 번째 웨비나에서는 뭔가 너무 시간이 긴 것 같아요. 또는 뭔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정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다양한 피드백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완벽한 웨비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첫 번째 한 번에 뭔가 왕창 그리고 성공적인 이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자, 러셀은 12개월간 60회 이상을 했대요. 얼마나 많이 한 걸까요? 그리고 60회 이상 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거의 외워지다시피 정말 나에게 완벽하게 맞는 입에 딱 들어맞는 웨비나가 완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어떤 말을 못하는 분들, 저는 강의를 못해서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라는 했던 분들도 실상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 모두 같은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매주 실시간으로 발표를 하고 또 고치고 또 발표를 하고 또 사람 모아보고 또 고치고 이런 식으로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것,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자,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바로 인제 퍼널에 집어넣어요. 근데 제대로 완성을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마주하는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돌려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한 과정을 쭉 세 권을 다 돌리고 나면 무엇인가가 보이고 그다음 기초 과정 저희 진행을 했었죠. 그다음 심화 과정 진행을 했었죠. 벌써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을 하면서 보완해야 될 것들이 쫙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보완해서 이렇게 제공합시다라는 게 벌써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과정이 들어가겠죠. 실전 과정을 하면서도 무엇인가 보완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면서 완벽해지는 것을 몇 바퀴를 돌려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매주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파는 실시간 웨비나 지금 이제 저희와 대표님들과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시간대에 우리가 같은 어찌 보면 생각을 하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이 러셀이 추천하는 요일이 있어요. 오늘 저희 요일이랑 맞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매주 화요일. 근데 러셀이 추천하는 시간은 근데 너무 몰릴까 봐 제가 화요일로 했는데 목요일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알릴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쪼끔 느끼고 반성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분히 좀 알리고 안내를 하고 더 퍼뜨리고. 그래서 지금 월, 화, 수를 홍보를 하고요. 목요일 날 실시간 웨비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은 다시 보기를 틀면서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끔 하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칩니다라는 긴급성과 희소성을 두면서 또 이것을 또 월요일 또 반복 홍보, 그래서 목요일 또 실시간 웨비나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좀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나의 상품에 맞는 이 구조를 한번 머릿속에 넣으시면 아, 내가 만약에 웨비나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월화수목금토일의 계획을 짜보면 되겠구나. 근데 무조건 목요일에 해라 이건 아니에요. 추천을 하는 거고 이러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실시간 웨비나하고 다시 보기 하고 제안하고 또 홍보하고 실시간 웨비나하고 다시 보기 하고 제안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모객단을 구축을 해본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웨비나 등록자 이제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웨비나를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들어오는 사람들의 홍보를 만약에 외부적으로 한다면 3에서 5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4, 5천 원 정도 1인에 든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비용이 만약에 내가 되게 많이 들어 내가 광고비에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뭔가 랜딩 페이지가 적절하지 않거나 두 번째 내 메시지가 뭔가 흥미롭지 않거나 그다음 세 번째 내 고객군이 아닌 거죠. 내가 엉뚱한 곳에 가서 계속 나의 상품을 알리고 있는 것. 자, 이것들 중에 뭔가 하나가 걸린다면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어때요? 납득이 가시죠. 그래서 랜딩 페이지가 괜찮은지 또는 내 메시지가 좀 흥미로운지 또는 내가 정말 맞는 고객단의 그룹에 내가 이걸 알리는 것인지 뭐 요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러셀 브런슨은 이제 이런 목표를 세웠대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광고비를 지출했겠죠. 근데 이 1000명이 등록한 사람들이 다 웨비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0명이 등록했다면 250명이 웨비나에 참석을 한다. 그래서 출석률은 25%라는 통계가 나왔죠. 그러니까 똑같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통계.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트래픽을 유도하지 않고 기존 고객군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만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뢰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조금은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1000명이 등록하면 250명, 1000명이 등록해서 1000명이 온다는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250명 웨비나 참석. 자, 그럼 이제 그 통계치를 또 보는 거예요. 웨비나 참석해서 우리의 유료 강의 또는 다음의 코스를 소개했을 때 그 다음에 코스로 넘어오는 그 인원 몇 퍼센트인지 전환율을 보는 거죠. 자, 여기서는 10%의 전환율이 있었고 25명 정도가 강좌를 신청을 했대요. 그리고 25명 후속을 다시 보기를 구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후속 퍼널들의 몇 퍼센트의 전환율이 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광고비는 내가 얼마가 들었는지 그리고 수익은 얼마가 났고 신규 고객은 몇 명이 더 늘었는지 뭐 이런 것들 목표 설정 후에 매주 실시간 웨비나를 반복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들. 내가 이것을 매주 신규 고객에게 알리고 그리고 웨비나를 열고 그리고 또 이것을 반복해서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것들을 반복한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희 과정도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교육 자체가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만은 하지는 않지만 결국엔 저는 이제 가치 있는 분들을 만나고자 하고 그 사업을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 만약에 이 자체가 상품이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 과정을 반복한다.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음에 예를 들면 유료 광고를 해서 새로운 고객, 지금 대표님들이 아닌 막 새로운 고객을 해서 또 우리가 같은 웨비나를 하고 또 모으고 그렇다면 엄청난 집단이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면 할수록 더욱더 단단한 나의 브랜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수익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당장 1000명을 유치하는 목표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죠. 작은 집단으로 먼저 테스트하는 것. 지금 저희가 테스트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100명이 들어오게 하려면 적어도 정말 400명 이상이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테스트 과정에서 하면서 다양한 이슈들, 뭐, 인터넷 상황이 안 좋고 지금처럼 뭐, 야, 뭔가 끊기는 것 같다. 또는 녹, 녹화를, 와, 녹화를 안 했어.
녹화를 하지 않은 오류가 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그러면서 문제를 제거하는 하면서 인제 전환율을 높일 수 있게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광고비를 꾸준하게 집행을 하면서 실적을 올리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낙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낙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계획을 세워서 매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완전 멘붕. 요즘 제 이렇게 멘붕이 일어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아. 와 놀라운데요. 자 그래서 1 단계로 보면 웨비나 등록 페이지로 인제 우리가 방문자를 보낼 거잖아요. 그래서 웨비나 등록 페이지라고 하면 간단한 랜딩 페이지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전환율을 높이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 제목에서도 인제 우리가 뭔가 딱 이거를 한 페이지 봤을 때도 호기심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페이지에 막 이거 너무 많은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나의 고민은 뭘까요? 그쵸. 고객이 나의 꿈의 고객들이 정말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어디에 호기심을 정말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그 한 가지를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만약에 내가 등록해야만 알 수 있을 때 또는 사람들이 이제 등록하고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기심만 자극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근데 어떤 내용을 하는지는 알아야 내가 거기에다가 뭔가를 나의 정보를 집어넣고 신청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제 헤드라인에 뭐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추천을 해 주는 것은 "뭐뭐 없이 뭐뭐 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한번 넣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그 요소는 답이 바로 안 나올 때 있죠. 나오지 않는 그 헤드라인 그리고 막 어떤 수많은 질문을 남기는 헤드라인 뭐 이런 것들 자 여기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보시면 돼요. 예시를 한번 쭉 보시고 10분 안에 뚝딱 만들어 버리는 방법 뭐 좋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는 "사진이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진은 많은 걸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넣을 때는 주제와 관련 있는 사진을 넣거나 또는 무엇을 왜 하는지 이제 바로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깐 그 주제랑 관련 있는 사진으로 '호기심과 전환율을 그냥 높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때는 동영상을 넣지 않는 것을 추천한대요. 그래서 "동영상이 사진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이제 통계치가 나온 거죠.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해 봤더니 "이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제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에는 긴급성과 희소성이 있어요. 저는 이것 정말 공감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때요. 시간을 너무 많이 주면 사실 우리가 당시에는 하고 싶지만 또 뒤돌아 생각하거나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 또 하지 않을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인제 행동을 이끄는 게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다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번 실전 과정에서도 인원 제한을 뒀거든요. 절대로 15명 이상은 받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딱 거기에 있는 인원까지 받는다라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인원의 한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내가 빨리 그 안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무기를 장착을 해 본다라는 게 필요하대요. 재밌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사 페이지로 이끌고 에세이로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웨비나에 대한 기본 정보가 들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나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그때는 인제 동영상을 넣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뒤에 그리고 또 호기심을 이 감사 페이지에서 이제 보여줄 건데요. 마지막에 또 에세이로를 넣어서 또 추가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추가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세이로가 무엇이냐?
했는데 다시 자체 회수 제한. 자, 우리가 광고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제한을 한다라고 자체 청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비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료를 제공을 하고 뒷부분에 SLO를 집어넣어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의 금액들이 좋고요. 생각을 굳이 깊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 가격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웨비나에서 파는 것이 순수익이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내 제품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 상품을 서비스를 넣는 게 좋고요. 웨비나에 다음 이게 호기심이 있고 만족스러웠다면 다음 웨비나에 또 참석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만드는 것, 뭐 요런 것들을 제안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런 SLO는 광고비를 상쇄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런 상품,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비를 무한대로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SLO를 활용을 해서 광고를 좀 태워서 새로운 고객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웨비나 영상을 라이브로만 오픈을 하는 이유도 저희도 이것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 강의는 라이브로만 진행한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브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주는 우리가 건너뛰고 4월달 이제 트래픽 설계자 하실 때 또 오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웨비나에 등록했을 때부터 열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막 불참하고 싶은 막 되게 수도 없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잊을 수도 있고 대표님도 솔직히 오늘 있는 거 잊어버리신 분들 많죠. 네. 문자 보고 하네 이렇게 보신 분도 있고 지나가다 카톡 보고 이거 있네 보이신 분도 있고 또는 채널톡을 제가 보낸 분들 보신 분이 있고 또는 메일을 열었는데 맞다 오늘이었지라고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여기에서는 주인 메일을 보내는 것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는 거고요. 세 가지 비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는 거, 그다음에 잘못된 믿음 패턴 이야기하는 거,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그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는 것. 뭐 요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더 궁금하게 만들어서 웨비나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단계는 아니지만 증폭 역할은 할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문자나 카톡, 채널톡 요런 게 더 활성화된 것 같아요, 메일보다. 그래도 이제 메일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또 메일을 보시면서 또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러한 접근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알림 메시지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우리가 뭐 화요일 날 할 때 월요일 날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만약에 목요일 날 웨비나를 해요. 그러면 수요일 날 하루 전날이죠. 짧은 이메일이나 문자 알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대로 만약에 유료 뭐 이제 진짜 우리가 광고를 해가지고 막 많은 인원들을 모은다라고 한다면 웨비나 전날 당일날 아침 1시간 전 15분 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진짜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웨비나 시작할 때는 또 실시간 웨비나 시작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라는 멘트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것,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는 것, 챙겨주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목요일이 됐어요. 목요일이 됐어요? 그럼 우린 뭐예요? 실시간 웨비나를 해요. 자, 근데 화요일, 수요일 선호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냥 제안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이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홍보, 사전 웨비나, 완벽한 웨비나 프레임워크, 후속 시퀀스 등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겠죠? 그리고 웨비나 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좋겠죠. 기업가들에게는 낮 시간이 더 수요가 높습니다. 직장인들은 어때요? 밤 시간이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업가들 대상의 강의라면 굳이 밤엔 안 해도 돼요. 낮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분들은 다 시간 내서 필요하다 생각하면 참여를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단계는, 자, 웨비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후속
메시지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막판 긴급성을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나자마자 우리가 이제 다시 보기 캠페인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실시간 반응을 보고 다시 보기 링크, 그리고 이 포함된 후속 메일을 보내주고, 뭐 때로는 만약에 사람들을 더 끌게 하려면 그때 사용했던 요약된 PDF나 뭐 슬라이드 PDF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제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제안은 내가 일요일까지만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이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탁 닫는 거죠. 그래서 주문 페이지 닫히면 다시 보기 링크도 완전 사라지게. 그래서 계속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만약에 다시 보기 열어두더라도 딱 그 시간이 되면 다시 닫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닫아 놓는 것, 요런 식으로 긴급성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7번째 단계는 장바구니 종류인데요. 뭐냐면, 자,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웨비나를 했다 상상을 하면서 듣는 거죠. 일요일에 자정이 됐어요. 제한된 종료가 됐어. 그러면 구매 버튼 비활성화 되잖아요. 그럼 이제 또 8번째 뭐예요?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또 홍보하고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또 홍보하고 웨비나 하고 다시 또 땡큐 페이지에서 또 보내고 다시 보기를 또 보내고 또 이제 제안해서 다시 한번 긴급성 주고 또 홍보하고, 요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거고요. 시도를 해서 완벽할 수 없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를 수 있고, 또 내가 처한 상황에서 더 맞는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추가를 했을 때 다음에 더 정말 멋진 웨비나가 완성이 될 수 있으니, 그때그때 우리가 그냥 그 결과로서 단정 짓지 말고,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만두지 말아야,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라는 얘기,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도 이 설계를 하고 할 때 이게 안 된다고 그냥 이 방법은 나한테 안 맞나 봐가 아니라 정말 될 때까지 해보는 것. 그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될 때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